이 세상 모든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저는 모르는 게 없는 아라. 저는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우리입니다. 우리야. 얼굴이나 손등에 점은 아닌데 마치 점처럼 하얗게 반점이 있는 경우가 있대. 이런 증상을 뭐라고 할까? 하얀 반점이라... 글쎄, 몽고 반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건 아니겠지? 바로 백반증이야. 오늘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피부과 이시영 교수님과 함께 소아 백반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백반증이라는 병이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병이라고 하던데 아이들에게도 생길 수 있는 병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피부는 이렇게 색을 보이는 이유가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백반증이라는 병은 이 멜라닌 세포가 사라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병인데 어린이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자주 봤던 백반증은 얼굴이나 손등 등 눈에 보이는 곳에 생기는 백반증을 많이 봤는데요. 백반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백반증이 생기는 이유는 60-70%는 유전적 소인이 담당하고 30-40%는 환경적 요인이 담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이라고 함은 내 몸에서 면역력이 밖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나쁜 물질들을 공격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 몸의 어떤 성분을, 구조를 공격하는, 우리 편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가면역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가면역 현상이 일어나서 이 멜라닌 세포가 죽는 것이고 이 자가면역 현상이 유전적 소인에 의해서 좀 더 쉽게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멜라닌 세포가 다른 분보다 좀 허약해요. 그래서 피부를 자극하거나 마찰이나 햇볕을 많이 본다든지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멜라닌 세포가 쉽게 죽어나가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도 유전적 소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적 소인이 6에서 70% 정도 차지하고 30%에서 40%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외부에서 오는 자극, 물리적 자극이 될 수도 있고 화학적 자극, 염색약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반증이 있는 아이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유전적 소인이 있는 아이들은 환경적 자극이 이제 가해지게 되면 그런 부위가 하얗게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멜라닌 세포가 죽기 때문인데요. 그런 멜라닌 세포가 죽는 현상들은 갈수록 점점 더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게 하얀 반점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것들이 개수가 많아지고 더 커지고 이러면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전신적으로 온 몸이 하얘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소아 백반증을 어떻게 진단하나요? 소아 백반증을 진단함에 있어서 우리가 피부가 하얘지는 다른 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잘 감별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소아에서 피부가 하얘지는 다른 병으로는 흰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기들 보면은 피부가 많이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흰 점을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거기에 흰 점이 있다는 것을. 아기가 크면서 돌 지나고 하면서 피부색이 약간 이제 갈색으로 변하면 그 흰 점이 그때서야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흰 점과 감별이 필요하고 백색 비강진이라고 해서 피부가 건조하거나 햇볕을 너무 많이 보거나 아니면 피부가 상처가 났다 아물거나 하면서 그 부위가 피부가 약간 희끗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백반증과 감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오시면 그런 질환들과 감별을 하기 위해서 이게 언제 생겼는지 생기고 나서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또 우드등이라 그래서 빛을 비추면 하얀 병변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그 등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보기도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백반증은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나머지 2가지, 3가지 질환들과 쉽게 진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조직 검사를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조직 검사는 살을 조금 떼야 돼요. 그래서 소아에서는 그게 너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백반증에서 주로 사용하는 치료법인 엑시머 레이저라고 그 빛을 이렇게 좀 쬐는 치료인데 그거는 소아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치료를 하고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좀 보다 보면 나머지 2가지 병이랑 차이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백반증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치료하나요? 백반증이 이제 진단이 된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크게 2가지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병변이 생기고 커질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1번 목표고, 2번 목표는 이미 생긴 하얀 반점들이 사라지게 하는 게 2번 목표예요. 1번 목표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먹는 약이나 주로 스테로이드라는 걸 쓰게 되는데,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는 치료를 쓰고 있고, 스테로이드나 또 면역 억제제 바르는 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꾸준히 바르게 되면 그 자가 면역 현상이 억제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새로 생기거나 커지는 것들이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사라진 병변들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자외선의 특정 파장을 이용한 자외선 치료를 합니다. 그 파장의 자외선을 이렇게 피부에 반복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일부 조금 남아있는 그 멜라닌 세포나 아니면 멜라닌 줄기 세포가 다시 또 멜라닌 세포로 변하고 그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피부색이 원래대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치료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를 꾸준히 반복해야 되고, 저희 병원에서는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하게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교수님, 그러면 백반증도 치료를 잘 받으면 완치될 수 있는 병인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전적 소인이 60에서 70%가 있기 때문에 백반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전적 소인이라는 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좋아졌더라도 다시 재발할 수 있고 새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좋아지고 나서도 꾸준히 저희가 경과 관찰도 하고 또 재발하지 않기 위한 치료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병변이 생긴 것들이 깔끔하게 잘 없어질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그게 완치를 의미하는 거라면 어느 정도는 완전히 없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생긴 지 얼마 안 된 경우, 몇 달 안 된 경우는 적절하게 조기에 아까 얘기한 광선 치료를 하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없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백반증이 있는 아이들은 평소에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나요? 이 백반증이 있는 아이들은 60%에서 70%의 유전적 소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0%에서 40% 정도 되는 그 환경적 악화 요인을 최대한 피해줘야 돼요. 그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리적 자극, 예를 들어서 피부를 긁는다든지, 목욕을 하는데 때를 미는 목욕을 한다든지, 혹은 옷을 너무 타이트하게 입어서 고무줄, 그러니까 속옷이나 옷의 고무줄 같은 게 피부에 마찰이 많이 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피해줍니다. 저희가 이제 소아 백반증 환아들한테 또 당부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축구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축구화를 신고 이렇게 공놀이를 하다 보면 발목이나 발등 같은 데 마찰이 많아져서 백반증이 잘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양말을 신고, 또 양말 안에는 그 푹신푹신한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양말 안에 넣어서 피부에 직접적인 마찰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햇볕을 많이 보는 것도 피부에는 스트레스가 돼요. 햇볕을 많이 보는 건 피해야 되고, 선크림 잘 바르고, 또 모자나 긴 팔, 긴 바지 이런 의복을 입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교수님, 저희가 몰랐던 백반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백반증이라는 병은 흔하지는 않지만 그 병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백반증은 빨리 진단을 하고 치료를 빨리 시작하게 되면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에 희끗희끗한 반점이 보이고 하신다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만일에 병원에 예약이 너무 늦어지고 한다 그러면 1차 병원에도 먼저 가서 치료를 먼저 시작하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도 되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치료와 진단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백반증으로 걱정이 있으셨던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또 만나요.